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끝없는 포격전이 이어지고 있는 동유럽의 혹독한 전장 환경 속에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기존 상식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세계 최강의 명품 무기라며 콧대를 높이던 유럽제 기갑 장비들이 진흙탕 속에서 고철로 전락한 반면 유독 빛나는 압도적 활약을 펼친 무기가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동유럽 안보의 핵심 국가로 떠오른 폴란드 군사훈련장에서 실시된 최신형 자주포 비교 사격 테스트 현장에서는 유럽 군사 역사의 길이 남을 대이변이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자타공인 세계 1위라고 자부하던 독일의 피제트하우 2000 자주포가 한국의 K9 썬더 앞에서 처참한 굴욕을 맛보며 완전히 멈춰서는 경악스러운 장면이 적나라하게 연출된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테스트 현장에는 독일 굴지의 방위산업체 라인메탈과 크라우스 마파이베그만의 수석 엔지니어들까지 참관하여 자국 자주포의 압도적인 우위를 만천하에 증명하려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테스트가 진행될수록 독일 기술진들의 여유로웠던 표정은 점차 당혹감으로 물들기 시작하더니 종국에는 한국산 자주포의 경이로운 성능 앞에 헛웃음만 내뱉으며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과거 전차와 자주포 기술의 종주국이라 불리며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표준을 주도했던 독일의 콧대 높은 전문가들이 도대체 한국에 무엇을 보았기에 이토록 철저하게 무너져 내린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폴란드 사격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테스트의 전말과 독일조차 백기를 들게 만든 대한민국 방위산업, 그 중에서도 K9 자주포의 눈부시고 압도적인 실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동유럽의 안보 상황은 러시아의 예측 불가가능한 도발과 대규모 기갑 전력의 강력한 위협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일촉즉발의 극심한 긴장감과 전쟁의 공포감이 깊게 감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러시아와 긴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는 폴란드는 적의 무자비한 진격을 최전선에서 원거리 타격으로 철저히 분쇄할 수 있는 고성능 차세대 자주포 전력의 신속한 대규모 확충이 시급했습니다. 당초 폴란드는 같은 유럽연합의 맹주이자 포병 강국인 독일의 피제트하우 2000 자주포를 1순위로 고려하며 유럽 내에서의 방위산업 군사협력 체계를 더욱 굳건하게 다지려고 굳게 계획했습니다. 독일의 피제트하우 2000은 분당 열발 이상의 놀라운 발사 속도와 우수한 사격 통제 장치를 갖추어 전 세계 군사 매체들로부터 방위산업계의 롤스로이스라는 극찬을 받아온 명품이었습니다. 독일은 자국의 자주포가 세계에서 가장 정밀하고 완벽한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호언장담하며 서방 세계의 포병 전력은 오직 자신들만이 책임질 수 있다는 맹신과 오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전장은 통제된 시험장과는 완전히 달랐으며 동유럽 특유의 진흙탕 지형인 라스푸티차와 영하 20도를 밑도는 혹한의 끔찍한 날씨는 독일 명품 자주포에게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무게가 55톤을 훌쩍 넘는 피제트하우 2000은 극도로 험난한 진흙지대에서 궤도가 헛돌며 기동성을 상실했고 복잡한 첨단 전자 장비들은 미세한 먼지와 추위에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뻗어버렸습니다. 게다가 극도로 정밀하게 설계된 자동장전 장치는 전장의 거친 진동을 견디지 못해 잦은 잔고장을 심각하게 일으켰고 유지보수에 엄청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어 작전 가동률이 바닥을 쳤습니다. 무엇보다 절망적인 것은 냉전 종식 이후 심각하게 붕괴된 독일의 무기 생산 능력이었는데 폴란드가 당장 필요로 하는 수백 대의 물량을 납품하려면 무려 10년 이상을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안보 공백의 극도의 위기감 속에서 폴란드 당국의 시선이 향한 곳은 바로 지구 반대편, 북한이라는 거대한 포병 위협과 70년 넘게 치열하게 대치하며 끈질긴 생존 본능을 키워온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이 K9을 개발하게 된 배경에는 과거 적의 도발에 압도적인 화력으로 보복하지 못하고 뼈아픈 희생을 고스란히 감내해야만 했던 서글프고 참담한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뼈저린 아픔이 짙게 서려 있습니다. 미제의 견인포를 쓰던 시절 우리는 짧은 사거리와 기동성 부족으로 적의 기습에 속수무책 당해야 했고 이는 독자적인 고성능 한국형 자주포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는 우리 군의 강력한 의지와 열망으로 이어졌습니다. 국토의 70% 이상이 험준한 산악지대이고 극심한 연교차를 보이는 한반도의 지옥 같은 전장 환경은 서구권 평원용 무기들과는 궤를 완전히 달리하는 극강의 실전 내구성을 요구하는 최고의 테스트 베드였습니다. 수십 년간의 피를 깎는 연구 개발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끈질긴 집념 끝에 우리는 1000마력의 거대한 심장과 52 구경장 155mm 주포를 완벽히 결합한 괴물 자주포 K9을 당당하게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폴란드군 당국은 K9의 진정한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악명 높은 진흙탕 사격장에서 피제트하우 2000과 나란히 세워놓고 전례를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극한의 정밀 타격 비교 테스트를 과감하게 강행했습니다.
진흙이 무릎까지 빠지는 최악의 험지 기동 코스에서 독일 자주포가 굉음을 내며 허우적거리다 결국 엔진이 과열되어 멈춰버렸을 때 한국의 K9은 마치 평지를 달리듯 아주 매끄럽고 시원하게 그곳을 돌파했습니다. 이 놀라운 기동력의 비밀을 확인하고자 유럽 전문가들이 K9의 차체 하부를 뜯어보았을 때 그들은 한국의 독자 기술로 완벽히 구현된 고성능 유기압 현수 장치의 튼튼함과 정밀함을 두 눈으로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폴란드조차 자국산 자주포의 차체 결함을 해결하고자 K9의 튼튼한 하부 차체를 직수입할 정도로 한국의 특수 야금술과 험지 돌파용 설계 기술은 이미 유럽 방위산업의 한계를 완벽하게 뛰어넘어버린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각 보기륜이 독립작동하며 지면 충격을 흡수하는 이 기술은 거친 야전에서도 차체 수평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정차 후 단 60초 만에 적을 향한 치명적인 초탄 정밀 사격을 곧바로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핵심 시스템입니다. 이어진 테스트에서 K9은 고폭탄 3발을 다른 궤적으로 발사해 동시에 표적에 명중시키는 극강의 TOT 사격을 한치 오차도 없이 시연하며 콧대 높던 현장의 분위기를 단숨에 짓눌러 완벽하게 압도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반면 정밀도를 맹신하며 복잡하게 설계된 독일제 장전 시스템은 혹한과 진흙 속에서 센서가 얼어붙어 포탄이 걸려버리는 치명적인 잼 결함을 일으켰고 결국 굴욕적으로 모든 시스템 작동을 멈추며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충격받은 독일 기술진이 K9 내부를 분석한 결과 잔고장 많은 복잡한 부품 대신 기계적 작동 신뢰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한국의 튼튼하고 직관적인 포탑 설계 방식에 그저 망연자실한 헛웃음만 깊게 내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술만 고집하다 실전에서 고장나는 무기가 아니라 2010년 연평도 포격전 등 실제 전투를 겪으며 얻은 피해 교훈을 설계에 반영하여 거친 야전 환경에서의 극한의 생존성을 체계의 절대적인 최우선 원칙으로 굳게 삼았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국가안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혹독한 테스트를 강행했지만 결국 그들의 최종 선택을 받은 것은 종이 위에 화려한 스펙이 아닌 묵직한 야전 생존 능력을 완벽하게 증명해낸 대한민국의 믿음직한 명품 무기였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전장에서 멈춰버린다면 그것은 거대한 강철관에 불과하다는 한국 방산의 실전 중심 철학이 콧대 높은 유럽 제1의 명품을 완벽하게 짓눌러 타파해버린 참으로 통쾌하고 기념비적인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K9의 무서운 점은 튼튼함을 넘어 쇠락한 독일 방산업계는 도무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경이로운 대규모 양산 능력과 빈틈없는 후속 군수 지원 체계를 폴란드군 당국에 너무나도 명백하고 완벽하게 증명해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방산업계는 계약 후 불과 몇 달 만에 초도 물량을 폴란드 현지로 인도하며 그동안 나태했던 유럽이 까맣게 잊고 지냈던 무기 대량 양산의 진정한 속도와 무서운 저력을 전 세계에 통쾌하고 확실하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러시아 전문가들조차 K9 부대가 폴란드 최전방에 촘촘히 배치되는 현 상황에 대해 향후 자국 기갑부대 고속돌파 전술에 심각하고 재앙적인 위협이 될 것임을 애써 인정하며 극도의 두려움과 짙은 경계심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교 테스트 결과가 유럽에 전해지자 핀란드와 노르웨이에 이어 루마니아까지 줄줄이 K9을 차세대 무기로 선택하며 글로벌 자주포 수출 시장 점유율의 과반수를 완벽하게 싹쓸이하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의 기염을 당당하게 토해냈습니다. 과거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를 보내 월급을 담보로 차관을 빌리고 무기 하나 만들 기술이 없어 강대국의 원조를 구걸해야만 했던 약소국 대한민국이 이룩해낸 눈부신 기적이 콧대 높은 유럽의 한복판에서 보란듯이 통쾌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한국 기술로 탄생한 K9이 오만한 유럽의 심장부를 꿰뚫으며 나토 동부 전선을 굳건히 수호하는 가장 듬직한 자유진영의 최정예 선봉장으로 당당하게 우뚝 서는 벅찬 영광의 뭉클한 역사적 순간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독일 전문가들의 헛웃음은 안일했던 자신들에 대한 뼈아픈 반성이자 피나는 노력 끝에 세계 최고 반열에 당당히 오른 대한민국 방위를 향한 진심 어린 순수한 경외심과 놀라움이 깊게 섞인 생생한 감정의 솔직한 표현이었습니다. 한국은 현재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무인 포탑을 탑재한 K9A2를 지나 사거리 100km의 K9A3 차세대 체계를 향해 이 순간에도 고도화된 기술 진화를 멈추지 않으며 글로벌 무기 시장을 향해 굳건하게 거친 박차를 맹렬히 가하고 있습니다. 동유럽의 진흙탕 속에서 거침없이 포효하며 글로벌 자주포의 새로운 척도이자 완벽한 무기 표준으로 자리매김한 대한민국 K9의 압도적인 위용과 눈부신 미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평가하고 깊이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향후 한국 K9이 서방 무기를 완벽히 뛰어넘어
글로벌 방산 생태계의 절대 강자자로 굳건히 군림할 수 있을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하고 깊이 있는 다양한 의견을 영상 아래 댓글란에 자유롭게 남겨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무기의 눈부신 성과와 한계를 뛰어넘어 세계를 제패하는 국산 방산의 진실이 흥미로우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며 오늘 준비한 군사 소식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